안녕하세요, 이태건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가 조작으로 남부지검에 다녀온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얘긴데 한 27, 8쯤 됐을 때입니다. 제가 그때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면서 한 업체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 업체 사장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던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지방에 있었고, 그 사장은 서울에서 사업을 새롭게 또 했습니다. 저는 지방에 있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 관여될 일이 없는데, 그 사장이 제 계좌를 이용해서 주가 조작을 한 거죠. 그 사장은 신용불량이라서 계좌를 만들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계좌를 빌려주거나 하는 게 불법이 아닌데, 지금은 여러분 계좌를 빌려주거나 하면은 불법으로 인정이 되죠. 그래서 일단 이게 주가 조작이라는 걸 하게 되면은 금감원에서 포착을 하게 됩니다. 보통 주가 조작이라고 판단된 이후에 1년에서 2년 이후에 이거를 조사를 하게 되고, 계좌를 까서 혐의가 입증이 되면은 검찰로 넘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조사를 받을 때 금감원을 갔었고요. 저는 뭐 모르겠다, 나는 계좌만 빌려줬다, 잘 모른다, 그래도 검찰에서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출두 명령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은 참고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계좌가 엮여있기 때문에 참고인이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참고인인지 피의자 신분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아무튼 갔어요. 예. 그리고 이제 조사를 받았죠. 조사를 꽤 오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뭔가를 알아내려고 하더라고. 실제 이 주가 조작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잠적해버렸고 저만 남아있었거든요. 이 주가 조작을 주도했던 전문가도 한 3년을 쉬었어요. 3년을 그냥 잠적했고, 그 사장도 전화 안 받고 그냥 숨어 있었어요. 저만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저만 뭐 계속 물어보는 거죠, 저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뭐 모른다, 나는 뭐 계좌만 빌려줬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전반적인 다른 것들을 많이 물어보더라고. 그 외적인 것들 있잖아요. 이 뭐 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또 이 전문가는 어떤 사람인지, 또 뭐 어떻게 뭐 했는 건지, 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에 관련된 게 아니라 뭐 자꾸 저한테 뭔가를 캐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뭐 저는 제가 아는 거는 다 말을 하고 왔어요. 그래도 아침에 가서, 아침 9시에 가서 점심 먹고 저녁에 한 5시까지 조사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집에 왔죠. 저는 뭐 무혐의인데, 그때 조사받을 때 조사관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조사관이 이제 담배 피러 가자는 거예요. 저는 담배 안 피는데요 했더니 나오래. 그래서 나갔죠. 그랬더니 뭐 이런 걸로 왔냐고, 이런 작은 사건으로 왔냐면서 뭐 이런 거 잘 하지 않냐고, 왜 걸렸냐, 이런 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그래가지고 그럼 뭐 저는 잘 모르겠다, 제가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되게 작은 사건이라는 거죠. 주가 조작도 사건이 아마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을 건데, 이 사건이 아마 되게 작았나 봐요. 그래서 몇 건씩 얘기는 했는데, 아무튼 그 주요 관계자가 다 잠적해버렸기 때문에 사건이 그냥 흐지부지 돼버린 거예요. 흐지부지 돼버렸는데, 나중에 이게 또 부각이 됐죠. 어떻게 됐냐면은, 그 사장이 한 2년인가 쉬다가 전화가 왔다는 거죠. 검찰에서 전화가 왔대. 그랬더니 그 사장이 전화를 받았죠. 그래서 검찰이 나 검찰인데 너 어디냐, 나와서 조사받아라 했는데, 사장이 뭐 장난인 줄 알고, 이미 다 끝났는 줄 알았겠죠. 그 공소시효가 다 끝난 줄 알고, 나 여기 있다. 저는 이미 그때 이제 뭐 사장이랑 결별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들었는데, 나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짜로 한 30분도 안 돼서 검찰이 와가지고 잡아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속이 돼버렸어요. 관련된 뉴스가 나옵니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 5부 부장검사 김주원 해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를 주도했기 때문에 잡혀갔죠. 그래서 구속이 돼버렸어요. 법정 구속이. 그래서 그 감옥에 딱 나온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전문가 있죠. 이 전문가는 한 3년을 잠적했고 지금도 사이트에서 활동을 하고 있죠. 이게 이제 그 종목입니다. 종목명을 제가 밝힐 수는 없는데 이게 그 종목이다. 이 종목이 거래가 되게 없는 종목입니다. 거래가 없었는데 아마 여기서 이제 매집을 아마 한 것 같아요. 예, 뭐 거래는 안 터지게 아마 살살살 매집했겠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아마 여기서 그 전문가랑 그 VIP 회원이라 해야 되나? 그 측근들이 있습니다. 그 측근들 한 10명 정도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사장도 그렇고 정확한 거는 뭐 제가 내용을 듣지를 못했고 차트만 봤을 때는 정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거래가 터지는 이때 그 전문가의 차명 계좌 그리고 그 저의 계좌가 또 들어왔겠죠. 저의 계좌 그리고 그 회원들 측근들 회원들의 돈이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꽤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많아봐야 한 10억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수준이었다고 제가 조사받을 때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거 수익을 내려고 조작을 한 거예요, 사실. 보면은 이게 지금 한 60% 정도 올라간 거거든요. 한 60% 정도.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다 팔았으면은 이제 한 6억 정도 수익이 났겠죠. 그래서 검찰이 이제 그렇게 말할만 하잖아. 이렇게 뭐 이런 사건을 왔냐고 말할만 할 정도라는 거죠. 근데 이게 10억인지 20억인지는 잘 모르겠어. 이게 6억인지 뭐 한 12억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너무 오래된 사건이라 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이게 쭉 밀리니까 뭐예요? 이때 이제 측근들이 사고 이후에 그 사람의 유료 회원들한테 또 추천하고 그죠? 네,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료로 막 다 풀어버린 거지. 상한가에 이때 막 사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폭락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거래 없는데 갑자기 상승한 종목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 사건이 터지고 이게 1년 뒤에 조사를 받는데 이때 측근이 있었어요. 이 전문가의 측근이 있었는데 제가 만나봤는데 이 측근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매매했던 이 바닥에서 매수했던 사람들은 다 조사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억울하다 이거지. 자기는 지금 그 전문가 말 듣고 매매해서 돈 번 것도 사실 얼마 없는데 이걸로 좀 돈 좀 벌었는데 이걸 다 토해내야 된다는 거야. 부당 이익을 다 환수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 억울하다 이거지. 그래서 얘기를 좀 해봤지만 뭐 별 다를 수가 없어. 이걸 환수하면은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 조작에 참여해서 여러분 잘 끝났다고 해도 이게 1년 2년 뒤에 여러분 계좌를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환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래 없는 종목에 주가 조작을 가담한다면은. 그러니까 그런 유혹에 빠지시면 안 돼요. 분명히 1년 2년 뒤에 이걸 조사가 다 들어옵니다. 거래 없는데 급등했다. 그러면 소수 계좌에서 집중적으로 매매했고 그 계좌가 차명 계좌라든지 대포 계좌가 아니라면은 무조건 환수 당합니다. 그래서 주가 조작할 때 아마 대포 계좌 같은 것도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분명히 걸릴 걸 생각하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대포 계좌를 이용해서 주가 조작을 하고 계좌를 그냥 날리겠죠. 그런 식으로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은 이렇게 제가 젊은 시절에 한번 다녀왔던 얘기인데요. 저는 사실 너무 억울하죠. 정말 여러분도 이 검찰에 갈 일이 사실 살면서 없잖아. 거의 한 번도 없을 건데 제가 27, 28 정도 나이에 다녀와가지고 정말 좋은 경험 많이 했죠. 그래서 저는 절대로 다른 사람 계좌를 매매한다거나 주가 조작을 한다거나 이런 일을 아예 안 하게 됐습니다. 아예 그냥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남의 계좌를 맡아가지고 매매하다가 돈을 날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돈을 남에게 맡기면은 수익을 준다고 원금 보장해준다고 맡기면은 절대로 수익도 안 내주고요. 원금 보장도 안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사건이 되게 많아요. 그 사람이 원금 보장해준다고 해도 안 해주면 그만이고, 그리고
수익이 안 나고 깡통을 차도 그만인 거예요. 왜? 주식이라는 거는 위험한 걸 알고 있으면서 돈을 맡겼기 때문에 여러분의 돈을 보호받지 못합니다. 전형적인 사기에 당하는 거죠. 절대 여러분 돈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주식 잘해 보인다고 해서 맡기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릴 때 남부지검에 다녀온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크게 관련이 없었지만 주변에 이런 일들을 많이 봤어요. 주가 조작을 한다는 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이 거래 없는 주식이 올라간다거나 또 소문을 듣고 이 종목에 세력이 들어온다더라, 이 종목이 얼마 간다더라, 이런 말을 듣고 투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